응? 자, 9급은 2020년 순경 시험부터 해봤습니다. 자, 이제 역순으로 올라가니까 9급은 거기까지. 오늘은 7급 이상 문제를 조금 많이 넣었어. 최근에 문제가 많이 나와서. 자, 1번 행정조사 문제 내지? 문제 1번 맞아요? 틀렸지? 누구한테 제출해야 돼?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아니지? 네, 그래서 1번은 답이 1번입니다. 네. 아, 적절한 거구나. 참. 그래서 1번 국무총리 X, 국무조정실장 X. 2번은? 응? 아, 2번은 행정조사 실시할 때 행정기관장은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대상자에게 동일 내지 유사한 사람의 행정조사 실시하는지를 확인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이런 규정은 없어. 응? 그냥 공동조사 하라고만 해놨지. 중복된 조사 예전에 있었는지 다른 기관이 먼저 했는지 이거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이거 아예 이런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없습니다. 2번도 X. 그럼 3번은 첫째 끝에 조사 결과 확정하면 7일 안에 결과 통지하도록 돼 있죠. 3번이 문제가 없네. 네, 1번은 3번이 정답. 4번은 어디가 틀렸어? 조사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사전 통지하도록 돼 있지, 원칙이. 근데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게 돼 있어요, 문서로. 근데 왜 거기에 구두로라고 써있어? 그치? 구두로 때문에 틀린 거야. 응? 그래서 구두로 X, 문서로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1번은 3번이 정답. 자, 2020년도 순경 2차 시험 문제는 오늘까지 배운 부분만 의무이항포선에 3문제를 했어. 그죠? 자, 2번에 보면 오늘 배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냈네. 자, 이행강제금 이거 지문 5개 주고 이 중에 3개가 옳다는 거야. 그죠? 2개 틀렸고. 그러면 옳은 것만 고른 거, 짝지은 거. 기억 보니까 어떻게 돼? 야, 이행강제금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어서 장래 이행 상태를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목적 잘못 썼어요. 첫째 끝에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이거는 벌이야, 벌. 이런 걸 행정벌이라고 한다고. 벌하고 목적이 다르단 말이야. 이건 장래 이행 상태를 압박하기 위한 거잖아. 응? X. 기억 들어가면 답이 안 돼요. 그러면 1번, 2번은 바로 답에서 제외. 3, 4번 중에 답이 있는데 니은혜에서 결정 내네. 그죠?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상대방 국민이 이거 위법이야, 승복 못해 그러면 이제 행정소송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르게 이제 절차를 따르게 정했으면 그 절차 밟아 이제 행정소송 못 가는 것도 있어, 그지? 그래서 다르게 정해놓은 대표적인 예가 농지법이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다른 절차를 정해놔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잖아. 그렇다면 니은번 어떻게 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그지? 이거는 소송 대상되는 처분이 아니다. 맞네요. 행정소송으로 다투도록 하지 않았잖아, 그지? 니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3번이 답이에요. 니은 하나만 보면 3번이 답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4번, 디귿번은 자, 뭐 앞에 놔두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거라고 사전에 예고하는 건 일종의 계고에 해당한다. 응? 한 번 더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라. 응? 그때까지 안 하면 강제 부과하겠다. 응? 이런 일종의 계고 조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응? 디귿도 옳고 리을은 이행강제금은 주로 대신할 수 없는 의무를 이행할 때 써왔지만 철거명령같이 대신할 수 있는 성질의 의무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는 게 현재 결정이지. 쪼로로 맞네. 니은 디귿 리을이 맞습니다. 응? 그래서 3번이 답이고 미음번은 왜 틀렸을까? 이행강제금은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할 때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하는 것.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런데 끝에 가면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있어요. 이중처벌이라고 하려면 이게 이제 형법이 정한 종류의 벌을 형벌이라는데 형벌을 이중으로 부과하면 안 된다는 게 이중처벌입니다. 뭔가 위반한 자에게 이중으로 불이익을 준다 해서 다 그게 이중처벌 금지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봐. 공무원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 공무원에게
뭐 운전면허 취소 정지하고 또 징계도 하고, 이거는 행정상의 제재고, 별도로 음주운전했다고 공무원이다 이런 모든 사람 도로교통법 위반했다고 재판에 세워서 처벌받게 해서 뭐 징역형 벌금형 받게, 이건 형벌이야. 형사처벌. 형벌하고 징계하는 것하고 뭐 운전면허 취소 정지는 이거는 별개입니다. 그거 다 부과돼서 이중처벌로 보지 않아요. 이중처벌이 되려면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형벌을 이중으로 부과해야 이중처벌이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했어요. 이행강제금하고 뭐 형사처벌은 별개다. 응? 그걸 같이 부과한다 해서 병과해도 된다고 배웠잖아. 이중처벌로 안 봅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 대상이 된다. 아닙니다.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답이고, 문제 3번은 강제징수. 응? 틀린 거 그러래. 1번 강제징수의 정의. 첫 줄 끝에 공법상의 금전급부무 불이행할 때. 응? 이게 키워드지 뭐. 응? 문제 없고. 그리고 셋째 강제집행 수단의 한 종류다 이거지? 응? 문제 없고. 2번은 키워드가 공매 통지입니다. 응? 자, 질문. 공매 통지는 재산 압류한 거, 이 사람 압류한 재산 공매하기로 결정났다고 상대방한테 통보하는 거지. 공매 통지는 공매하기로 결정났습니다. 진짜 공매를 원치 않으면 빨리 세금을 납부하세요. 그러면 이제 매각은 안 한다 이거지. 되돌려주죠. 그리고 그런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뭐 상대방의 재산권에 아무런 변동이 일어나는 건 없어요. 공매 통지는 처분이 아니야. 응? 하지만 이 매각, 공매를 하기 위해서는, 공매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서 공매 통지를 하고 난 뒤에 공매를 해야만 적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그래서 공매 통지는 공매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적인 요건으로 규정이 돼 있지만, 공매 통지를 안 한 채 공매 처분했다 하면 위법이 돼. 절차 하자가 있어요. 위법은 되지만 무효로까지는 아니다. 취소 사유로 본다 그랬잖아 아까. 따라서 2번 어때? 둘째, 그래.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응? 맞지만 그 공매 통지를 안 하고 바로 공매 처분하면 그건 위법이 됩니다. 위법이지만 무효라는 말이 틀렸어요.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 무효는 아니라 그랬어. 위법이지만 무효는 아니다. 이거로 취소 사유라는 말이라고 그랬어. 그지? 무효 아니에요. 무효다. X. 2번이 답이에요. 응?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돼? 야, 재산을 압류한 후에 세금 부과하도록 한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내면 이거는 이것도 필수적으로 압류를 해제해줘야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그랬어.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상대방이 나 이거 이제 압류 해제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거부한 건 위법이다. 아까 판례 읽었어. 그거 나왔어. 응? 그래서 해제해야 된다. 맞고. 4번은 교재에 있는데 여러분한테 설명을 안 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인 대상인 경우에도 체납처분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해해 보자. 자, 어떤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 건물이 은행에 이제 압류당해 있어. 가압류. 응?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람이 저 대출을 받고 못 갚때 은행도 담보로 잡아놨으니까 압류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가지고 뭐 거기 보면 가압류가 돼 있대. 가압류. 응? 가압류라는 거 뭐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일단 그쪽에서 가압류라는 걸 해놨다 하더라도 세무서장은, 행정기관은 세금이 우선하니까 응? 그를 압류해서 매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금융기관이 가압류했더라도 응? 세금이 우선이야. 그리고 은행이 그 가압류한 재산을 경매로 팔아가지고 경매로 팔잖아. 그럼 현금으로 바뀌지. 그러면 세무서장이 먼저 우리가 받아갈 세금이 있다. 세금을 먼저 떼가요. 거기서 세금이 우선하게 돼 있어요. 응? 자, 4번은 국세징수법 규정 그 자체입니다. 교재에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고. 예. 자, 답은 2번이야. 2번 확실하게 틀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자, 올해 소방직 문제다. 그죠? 올해 소방직 문제. 행정조사. 자, 어때? 기억번. 수시조사가 원칙이야? 정기조사가 원칙. 수시조사는 한 3가지 정도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하는 거지? 응?
그래서 수의조사는 예외. 기억 틀렸습니다. 기억에 X가 와야 되니까 3번은 날리고. 그다음에 리을은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하는 절차에 대해서 아무 규정 없습니다. 일부 두고 있다? 일부는 무슨 아무 규정이 없어요. 한 글자도. 일부 두고 있다. X. 니은도 X가 와야 돼. 따라서 4번도 날리고. 응? 그럼 기억, 니은이 모두 X인 거 고르면 1번이 답이네. 두 개만 해도 안 해. 그렇죠? X 나오는 1번이 답이다. 그럼 디귿은? 응? 자, 금지되는 재조사를 했대잖아. 금지되는 재조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 위법한 행정조사야. 응? 위법하게 세무조사를 했고 그걸 통해서 얻은 자료를 기초로 세금 부과 조치 역시 뭐가 된다고? 위법. 응? 디귿 오지? 위법하다. 응? 위법한 행정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 부과 역시 위법이 된다. 디귿 오. 리을은 우편물 통과검사 절차 행정조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하도록 돼 있어도 위법이 아니다. 응? 따라서 디귿 리을은 답 1번이 되는 거 확실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이거 올해 국가직에서 문제 냈네. 대집행하고 이행강제금 두 가지를 물어봤어. 응? 섞어서. 대집행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 그지? 자, 질문 답변 형식으로 문제를 구성했네. 자, 1번을 보니까 갑이 질문했대. 아니, 대집행 절차가 법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처인 민사상 강제집행, 그러니까 법원에다 민사송 내가지고 법원대로 강제집행해달라고 청구하는 게 허용될 수 있나요? 안 되지. 법에서 행정기관이 스스로 간단하게 스스로 강제집행해서 의무형 확보하도록 해놨다면 그 방법만 쓰라는 거지 법원에다가 해결해달라고 민사송으로 청구하는 거 안 된다. 응? 따라서 을 어떻게 돼? 민사송 방법은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응? 이거 기억나지? 그 다음에 2번 대집행에 적용 대상이 되는 의무는 딱 한 종류의 의무, 대신할 수 있는 의무, 대체적 자기 의무. 이거 불이행할 때만 쓰는 겁니다. 응? 문제 없고 대집행은 오직 대체성 있는 자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3번은 행정기관은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나요? 우리 건축법에 할 수 있게 돼 있잖아. 철거명령 받고 이행 안 한다. 그럼 행정기관에게 대집행을 하든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든가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규정해놨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행정기관이 선택해서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헌재가 말하고 있어. 그치? 따라서 답은 행정기관은 위법한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명령 내려놓고 불이행하면 철거명령은 이제 대체적 자기 의무인데, 그치?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고 4번이 답이 되겠네. 응? 자, 5번은 4번이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오늘 배웠잖아. 이행강제금 납부해야 될 의무는 상속인 등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 전속적 성질의 의무다. 응? 그죠?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사망했더라도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하는 게 판례인데, 그지? 여기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 답변, 을의 답변 X. 상속인이 납부 의무를 승계한다. X. 승계하지 않는다. 그지? 그걸로 끝난 거야. 그래서 건물을 상속했는데 여전히 위법 상태 계속되고 있으면 행정기관은 상속인에게 다시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해야 됩니다. 철거 명령 내리고.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문제 6번은 국가직의 실효성역보수단 또 냈네. 응? 자, 이거 무슨 조치에 예하고 연결이 바른 거 고르래? 잘못된 거 고르래. 그지? 연결 잘못된 거. 1번 뭐지? 이행강제금. 이 옛날 말로 집행벌이라고도 부르는 거야. 그지? 응? 1번 문제였고 2번은 영업소 폐쇄. 오늘 공부했지? 전형적인 예. 영업소 폐쇄시키는 거 최후수단으로 하는 직접 강제. 영업소 폐쇄는 영업소를 폐쇄하라고 스스로 자진 폐쇄하라고 의무를 먼저 부과하고 이행 안 하면 가서 행정기관이 직접 폐쇄시키는 거야. 직접 강제 조치의 대표적인 예로 많이 쓰이는 게 영업소 폐쇄야. 즉시 강제 아니고 직접 강제예요. 맞고 3번은 자 앞에 잘 봐. 원상 복구 명령 내렸다잖아.
원상복구 명령 내렸다는 말은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했다는 거야. 원상복구하라. 근데 의무를 이행 안 하네. 그럴 때 하는 거 뭐야? 원상복구 명령은 본인이 원상복구 안 해도 대신 가서 원상복구 해놓을 수 있는 거야. 대체성 있는 자기 의무야. 그 이행 안 하면 행정기관에 가서 하는 거 뭐지? 대집행이야, 대집행. 여기서 즉시강제는 일단 대집행이든 아니든 즉시강제는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하는 거잖아. 이거는 문제 속에 뭐가 나왔어? 원상복구해라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잖아. 의무를 부과했단 말이야. 의무를 부과해놓고 이행하기를 기다렸다가 이행 안 하니까 하는 거니까 즉시강제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지. 이걸 대집행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법에서 대집행이 안 된다면 직접강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대집행이지. 즉시강제는 아닌 건 분명한 거야. 사전에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된 거야. 그래서 응? 그리고 4번은 오늘 배운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과태료란 거 있지? 과태료는 이제 주차 위반을 했다든지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 이미 과거에 저지른 경미한 의무 위반에서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벌을 주는 거의 한 종류야. 행정벌의 한 종류로서 질서벌이라고 하는 거야. 하여튼 행정벌하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거를 과태료를 행정질서벌이라고 부릅니다. 응? 질서벌이라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여기 건물 앞에 주차를 나왔더니 차가 꽉 찼고 차를 못 대고 골목을 돌았어. 그래갖고 또 저기 어디 골목에 서는데 이거 불법 주차야. 걸리면 딱지 붙이고 가. 4만 원 과태료. 그래갖고 또 점심 먹으러 나갈 때 보니까 여기 공간이 있어. 그래갖고 가서 혹시 딱지 또 끊으면 괜히 4만 원 날라가잖아. 그치? 가서 차 옮겨서 주차해놨지. 그런 게 과태료 부과하는 거야. 주차 위반 과태료가 전형적인 거야. 응? 자, 그래서 6번에 3번, 7번은 국가직에서도 또 즉시강제도 냈네. 원래 즉시강제가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즉시강제 냈어. 자, 즉시강제 틀린 거 1번. 야, 1번 이상하지 않아? 항상 영장이 있어야 돼? 이거 오늘 배웠잖아. 대법원은 뭐라 그래? 즉시강제도 국민의 이제 신체를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강제로 끌어다가 강제 격리 수용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한다든지 그러면 원칙적으로 영장을 있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절충설하냐? 원칙적으로 영장 있어야 된다. 하지만 하여튼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즉시강제는 원래 급박한 상황에서 행해지는 것으로서 사전에 영장받아서 한다면 목적 달성에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영장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항으로 봐야 한다는 게 헌재야. 그러니까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현실에서는 즉시강제가 영장을 원칙적으로 요하지 않고 행해지고 있어요. 항상 영장주의가 적용돼. X, 응? 물론 앞에는 맞지. 국민의 권리익 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건 맞아요. 강제로 국민한테 강제력을 행사하는 거니까 원치 않아도. 그렇다 그래서 항상 사전 영장 바꿔야 되냐? 이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지. 응? 그래서 답이 그냥 바로 일반 나오네. 항상 때문에 틀린 거야. 응? 자, 즉시강제하고 강제집행하고는 다른 거지. 응? 즉시강제는 급박한 상황에서 사전에 의무부과 없이 바로 하는 거고, 강제집행은 급박하지 않아서 사전에 국민한테 미리 의무를 부과하고 기다려봤다가 하는 거고. 다르지? 그리고 강제집행하고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강제집행의 세 가지 수단이 있지?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금. 그럼 직접강제는 강제집행 수단의 한 종류고, 그지? 사전에 의무 부과하고 이행 안 할 때 하는 거잖아. 그래서 간단히 줄이면 즉시강제는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거다. 그런데 직접강제는 강제집행의 한 수단이다.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즉시강제는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나 직접강제는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거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행정법 처음 공부하면서 이 용어들이 되게 헷갈릴 거야. 응? 즉시강제, 직접강제, 강제집행 도대체 뭐야? 그치? 그 책에 들어 머릿속에 딱 있거든. 강제집행은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4가지 수단. 응?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 요거는 강제집행이다. 즉시강제하고는 다른 거다. 그 체계도를 꼭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용어 혼란이 생겨서 그 다음부터는 용어 혼란이 생기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응?
꼭 알아둬야 되고. 2번 문제였고 3번은 첫째 그때 불법 게임물 수거 현장에서 즉시 수거 폐기하는 조치는 즉시 강제라는 대물적 즉시 강제 조치에 해당한다는 게 판례지. 네, 맞고. 4번 다른 수단으로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만 그치 최후의 보충적인 수단으로만 즉시 강제를 해야 되고 그 경우에도 비례 원칙상 최소한도로 해야 된다. 문제 없는 거예요 전혀. 그죠? 필요 최소한만큼 해야 된다. 문제 없고.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은 이행 강제금 올해 지방직. 여러분들이 인천시 지원한다면 이 시험 봤을 거야. 이행 강제금. 그죠? 근데 보통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 국가직을 먼저 보니까 4월에쯤에 보니까 국가직을 다 원서 내고 시험 봐봐. 합격하면 국가직 가는 거고. 또 국가직 시험 합격자 나오기 전에 지방직 시험 보니까 또 원서 내고 다 시험 봐. 둘 다 붙으면 골라서 가는 거야. 국가직 공무원으로 갈까? 지방직 공무원으로 갈까? 선택하는 행복한 고민이지. 응? 옛날에는 이렇게 시험을 여러 개 붙으면 응? 자기 때문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미안해 했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 그러면 자기가 이제 합격해놓고 또 안 가면 그 차점자 점수 그 다음 사람 추가 합격시켜줘요. 그러니까 미안할 일이 없어. 응?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옛날에 무슨 고시, 응? 고시 사법고시도 붙고 행정고시도 붙고 막 여러 시험 다 합격했다고 자랑스레 내셨는데 사실 하나만 붙고 자기가 되려고 하는 거 하나만 붙어서 가면 되지. 다른 사람 떨어뜨린 거잖아. 응? 다른 사람 그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어요. 지 잘났다고 이거 하는 것밖에 더 돼? 그치? 근데 지금은 여러 번 기회가 있으면 여러 번 다 시험 봐서 다 합격해도 미안할 일이 없어. 응? 추가 합격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골라가면 되지.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기 바래. 여러 개 시험 국가직도 붙고 지방직도 붙고 다른 시험도 붙고 해서 골라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방직은 이행 강제금을 냈네요. 자, 1번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나요? 철거 명령 생각해봐. 부과할 수 있지? 2번은 이미 죽은 사람한테 이행강제 부과할 수 있나요? 할 수 없고 했다면 무효다. 응? 할래? 맞고. 3번은 의무 이행해야 될 기간이 정해진데 이행기간이 지나서 늦게 의무를 이행했어. 늦게 이행했더라도 행정기관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늦게 부과했다면 일단 의무를 이행한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 안 된다. 따라서 두 번째, 기간이 지나서 의무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는데, 그지? 의무를 이행해서 부과할 수 있다 그러지. 기간이 지나서 이행했다면. 3번 틀렸지? 그 다음에 4번은 아는 거. 건축법에 보면 철거 명령 받고 이행 안 한 자에 대해서 대집행을 하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가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은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 올해 군무원 구급시험, 그지? 군무원 시험에서도 행정법이 있으니까. 자, 군무원 시험이 그동안에는 문제 공개가 안 되다가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올해부터. 응? 이제 공개를 시작해서 9급, 7급, 5급 문제까지 다 공개가 되고 있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그만큼 문제를 공개하는 만큼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아니 이거 지네 허접스럽게 후지게 내가지고 망신당할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문제의 수준을 이런 국가직 지방직 정도로 높입니다. 과거에 군무원 시험이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오는 걸로 봤어요. 이렇게 얘기가 들렸거든. 그리고 문제 최신 문제도 아니고 옛날 거 막 찌질하게 그냥 간단하게 내고 막 이런다고 소리가 있었어. 근데 공개되니까 딱 달라졌어. 응? 자,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 오늘 공부했지? 행정조사기본법 4조에 1항 필요 최소한만큼 하고 조사권 남용하면 안 된다. 첫 번째 거지? 두 번째 거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은 공동조사에서 중복조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고, 그지? 3번은 3번 문제 있네? 조사의 중점은 어디 두래? 응? 처벌의 중점을 두기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법령 준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라고 돼 있어요. 이 첫째 줄에 뭐 있어?
위반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되, 여기 틀렸잖아. 위반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법령 준수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응? 3번이 잘못됐죠. 야, 교묘하게 말을 만들었어, 그지? 3번 잘못됐고, 그 다음에 4번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정보 함부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면 안 된다. 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지? 네, 됐습니다. 문제 없고. 그 다음에 10번은 군무원, 올해 공무원 9급 시험에서 실효성 확보선에서 여러 가지를 묶어서 내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1번은 대집행, 2번은 이행강제금, 3번은 행정조사, 응? 또 4번 대집행, 이렇게 막 섞어냈지? 그러면 틀린 거 고르는데 1번 어떻게 돼? 계고장, 계고서라는 한 장의 명칭의 문서 속에 원래는 철거명령 먼저 문서로 내보내고 이행 안 하면 그 다음에 계고장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에서 계고장이나 한 장의 문서에 언제까지 철거해라, 철거 의무도 부과하면서 기한 내 철거 안 하면 강제 철거하겠다라고 계고하는 내용까지 한 장의 문서로 같이 했어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는데 충분한 기간만 주어졌다면 그건 다 각각의 요건을 갖춰서 적법하게 행해진 것으로 본다 하는 게 판례야. 그래서 이걸 압축하면 판례는 하명, 의무 부과와 계고를 결합해서 같이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말이야. 1번, 2번 어떻게 돼? 이행강제금은 간접적인 강제수단의 하나다. 간접적인 강제집행수단의 하나. 맞죠? 간접적이야. 그래서 형벌이 아니다. 과거 저지르는 의무 위반에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장래 의무이행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돈으로다가 압박을 주는 간접적 수단이다. 그래서 첫째 줄 끝에 범죄에 대해서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벌 주는 거, 즉 행정벌 그런 거 아니다. 맞습니다. 3번이 답이지? 행정조사에서 뭐 했어? 세무조사 결정만 해도 소유무조사 대상자로 결정만 내려져도 그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뭐야? 세무공무원이 질문하면 답변해야 될 의무도 있고 뭐 증거도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한다는 거지. 따라서 외울 거 세무조사 결정은 처분이라고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야. 세무조사 결정은 보기 어려움으로, 둘째, 그지? 보기 어려움으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거 틀렸지? 거기에 이런 공권력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으로 인정돼서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란 말이야. 3번 틀렸고. 4번은 토지 건물 등의 인도 의무, 이게 핵심이지? 인도 의무 또는 명도 의무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지? 이거 토지나 건물을 비우고 나가라. 이거 대신 나가줄 수가 없는 건 비대체적인 의무. 그 대집행이란 건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응? 그래서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11번은 이행강제금. 올해 국회 시험, 응? 올해 8월인가 국회 9급 시험 봤는데 이행강제금도 나오고 행정조사도 나왔네요. 국회 9급 시험에서. 자, 11번 이행강제금 틀린 거. 1번 집행벌이라고도 예전에 명칭을 불러왔다. 그치? 근데 이거는 벌자가 명칭에 들어있어도 진짜 벌은 아니다. 과거 위반에 대한 처벌하는 행정벌하고는 다른 거다. 응? 1번 맞고. 2번은 2번 어떻게 돼? 의무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하는 거 가능하다. 응? 진짜 벌이 아니니까. 2번도 맞고. 3번 틀렸네. 철거명령 같이 대체성 있는 의무 불이행할 때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데 안 된다 그랬잖아. 안 된다. 응? 3번이 답이다. 틀렸어. 그 다음에 4번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이거 강제로 돈 납부하라고 의무 부과하는 거니까 법률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죠.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이행강제금 부과할 금액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그 금액보다 적은 이행강제금을 판결을 통해 부과할 수는 없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청이 부과하도록 법이 정해놓은 거야. 근데 어떻게 법원이 액수를 결정해서 부과하나? 그거는 법에 어긋나는 거야. 단지 법원이 할 일은 행정기관이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너무 많이 부과했다, 위법이다 그러면 그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이렇게 판결만 내려야 되는 거지. 그 행정기관은 판결에 따라 다시 적정한 부과를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법원이 스스로 액수를 부과 결정하면 법원이 행정기관인가?
법원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얘기야. 응? 그래서 문제가 없고 3번. 그 다음에 문제 12번은 행정조사 틀린 거. 1번이네 1번. 세무조사 결정 처분에 해당돼서 항고송 대상이 되는데 안 된다 그랬잖아. 그지? 소송 대상이 안 된다 그랬잖아. 여기에 보면 행정조사의 일종으로 이건 문제가 없는데 사실행위 아닙니다.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권력 행정처분이야. 행정행위. 응? 그래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소송 대상이 안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응?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공권력 행사입니다. 응? 처분에 해당해서 소송 대상이 됩니다. 1번 X. 자, 2번에 여러분들이 예방적 금지 소송이라는 단어. 이게 좀 생소하죠? 예방적 금지 소송이라는 게 뭐냐면 법원에다가 국민이 이런 신청을 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지금 나한테 뭔가 위법한 불이익 조치를 하려고 한다. 이거 못하도록 판결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에요. 행정기관이 나한테 이미 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 이거 위법이니까 취소시켜달라. 이런 소송은 가능한데 행정이 아직 나한테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를 하지 못하게 판결해달라. 이런 걸 청구하는 걸 예방적 금지 소송이라고 불러. 아직 예방이니까 아직 나한테 불이익 주는 조치가 나온 건 아니야. 나올 거에 대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원에 금지시켜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응? 예방적 금지 소송이라는 이런 소송이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도 안 돼 있고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판결입니다. 응? 이것도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예방적 금지 소송 우리나라는 인정 안 됩니다. 말하자면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예방적 금지 소송이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는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틀린 거 없습니다. 응? 맞고 3번은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 부과한 거 역시 위법이 된다. 5. 그치? 4번은 실효 채취 손실 입혔으면 보상해야 된다. 규정 있지? 행정조사기본법에. 4번은 자, 개별법에서 조사하도록 규정이 있어도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하는 조사는 개별법에 규정이 있든 규정이 없든 할 수 있다는 거지. 응? 규정이 있더라도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하는 조사는 얼마든지 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건데 규정이 있어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응? 문제 없어. 이거 판례로 아까 읽어서 정답 1번이었고 13번 이행강제금 이거는 이제 조금 난이도 높은 국회 8급 시험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국회 8급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우리 국가직 7급이나 지방직 7급보다 더 어려워요. 국회 8급 시험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시 수준이에요. 지문도 5개에다가. 자, 어쨌든 봅시다. 이행강제금 틀린 거. 이행강제금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계고나 시정명령 없이도 부과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처음에 뭐 해야 돼? 시정명령 내려. 의무를 이행하라. 그리고 이행 안 하면 그 다음에 너 언제까지 이행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거야 하고 계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행 안 하면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고나 시정명령 없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응? 이거 없이 부과하면 이행강제금은 요건을 못 갖추고 절차를 안 지키게 돼서 위법이 됩니다. 응? 그래서 1번 벌써 틀렸어요. 두 번째 거는 맞지 뭐. 반복적으로 이행할 때가 부과할 수 있다는 맞는데 그 앞부분 때문에 1번이 정답입니다. 응? 13번도 1번이 정답. 2번은 이행강제금은 결국 돈을 걷자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압박수단으로 해서 상대방이 의무 이행하게끔 하려는 거지. 그러므로 어떻게 돼? 일단 첫째 그때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했다면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서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목적은 달성한 거니까 더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안 된다. 그지? 문제 없고. 그 다음에 3번은 첫째 그때 시정명령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했다면 더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는 없지만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된다고 돼 있다고 배웠잖아 아까 건축법에. 그지? 그 다음에 4번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고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중에 행정기관은 선택할 수 있다. 맞고 5번 이행강제금하고 형사처벌은 목적과 성격이 다른 별개니까 두 가지를 같이 병과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다. 응? 문제 없죠? 응? 다 배운 거야. 정답 1번. 그 다음에 14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번에는 군무원 5급 시험에서 5급이면 고시야. 옛날에 행정고시라고 하던 거야. 응? 이제는 행정고시란 말을 안 쓰고 5급 시험이라고 합니다. 응? 근데 또 이번에 김동연 씨라고 문재인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인가 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인가 부총리, 경제부총리 했던 사람이 또 대선 나온다고 하면서 공약을 해서 공무원 개혁하겠다 하면서 5급 시험 폐지한대. 공약이야, 그 사람. 5급 시험 없앤대. 응? 그리고 뭐였다? 7급 공무원을 엄청 뽑겠대. 응? 그리고 이제 이 고위직에는 외부에서 전문가들을 많이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고용하겠대. 이 공무원들은 별로 안 좋아할 일이지. 응? 자기 승진길 많이 막히는 거지. 외부에서 고위직 계급으로 외부에서 많이 충원하면 그만큼 승진 자리가 막히는 거 아니야? 그지? 좋아할 일은 아니지. 당연히 공무원 노조가 막 반발하고, 그지? 이러고 있습니다만. 자, 14번. 이행강제금 틀린 거. 뭐 이렇게 길어? 응? 야, 우리 아까 긴데 판례 이거지. 상대방이 이행해야 될 의무 내용을 초과해서 너 의무 이행 안 했지? 이행강제금을 왕창 부과했는데 이게 근소한 정도가 아니라면 그 초과한 의무, 이행해야 될 의무도 아닌 거 이행 안 했다고 왕창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 위법이다. 상대방이 이행해야 될 의무에 대한 만큼만 불이한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해야지. 이행하지도 않아도 될 것까지도 이행 안 했다는 이유로 왕창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 위법이다. 이 말이야.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 맞죠? 예. 그 다음에 2번은 아이고 5급이라고 판례를 길게 두냈어. 응? 자, 2번을 보니까 뭐야? 처음에는 상대방한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다가, 그지? 뒤늦게 의무 이행 기회가 주어진 경우, 앞서 상대방한테 의무를 이행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동안에 그 기간만큼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다. 응? 결론,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자, 이행강제금 제도는 두 번째 줄에 행정기관이 시정조치를 명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시정명령,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해서 반복해서 부과함으로써 이런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취지가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응? 문제 없고요. 4번이 답이겠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건축주 등에 의해서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마지막 줄이 틀렸지?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의무라 그랬잖아. 승계 잘 나가다가 두 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간접강제의 일종이다. 응? 간접적인 강제수단이다. 거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승계될 수 있다. 이 끝말만 가서 틀린 거야. 다 읽어보게 만들고. 응? 그래서 4번이 다 승계될 수 없는 의무인데. 15번은 강제집행 군무원 7급. 이건 좀 2020년도 강제집행하면 네 가지지.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응? 그럼 여러 가지 묶었나 보다. 1번은 대집행이네. 근데 원래 군수에게 대집행 권한이 있는데 군수가 읍장, 면장한테 대집행 권한을 위임했다면 위임받은 읍장, 면장도 대집행 권한자가 된다. 응? 1번 O. 네, 2번 이행강제금은 간접적인 강제수단이며 간접적. 그 다음에 뭐야?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 수단이다. 맞고 3번 직접 강제는 모든 의무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수단이긴 하다. 응? 다만 강력한 수단이라서 다른 약한 수단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되는 제약은 있다. 그래서 별로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 응? 문제 없고 4번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시정명령 또 내리고, 또 이행 안 하고 있네? 또 시정하라고 시정명령 또 내리고, 이행 안 하면 또 이행강제 부과하기 없어 시정명령 또 내리고, 그렇게 계속 시정명령 내려야 되는데, 시정명령은 한 번만 내려놓고 이행 안 한다? 그럼 이행강제 부과하고, 그지? 그 다음에 또 이행 안 하고 있는 게 발견되면 다시 시정명령 내릴 필요 없이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계고하고 부과하면 되는 거야. 응? 시정명령을 계속 부과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아까 판례 읽었어. 그래서 답이 4번. 시정명령 다시 거쳐야 된다. X. 다시 시정명령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반복해서. 자, 그 다음에 16번. 야, 우리나라 최고 시험, 변호사 시험에 도전해보자. 별거 없어. 우리 배운 판례들 다 똑같이 깔아내는 거야. 응? 그러면 대집행하고 이행강제금 두 단 했네. 원래 우리에서 변호사 시험이 제일 먼저 봐요. 1월 달에 봐요. 1월 달에. 응? 1월 달에 보는데, 자, 대집행하고 이행강제금 옳은 거 모두 골라라. 자, 아이템 길어. 자, 기억법. 아이고, 말 길으니까 건축법에는 철거명령 안 따르면 대집행하고 이행강제금 두 가지를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해놨다. 응? 그래서 행정기관이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고, 이거 중첩적인 제재를 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다. 응? 기억 맞지? 네. 기억 맞으니까 딱 답지를 봐. 그럼 기억이 들어가 있어야만 답이 되는데 4번, 5번은 기억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날린다. 그지? 1, 2, 3번 중에 답이고, 니은은 자, 여기 보니까 니은번에 쭉 읽다 보니까 계고장을 여러 번 보냈네. 1차 계고장, 2차 계고장 반복해서 보냈다는 거지. 그러면 이때 1차 계고장만 계고한 것만 상대방한테 다시 철거 의무를 부과한 거고, 그지? 2차, 3차 반복된 계고 조치는 단지 대집행하는 날짜만 연기해 준 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2차, 3차 반복된 계고 조치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 알고 있지? 그렇다면 니은번 어떻게 돼? 응? 맨 마지막 줄 넷째 줄 끝에 2차로 한 반복적인 계고 처분은 기한을 연기 통제에 불과하므로 처분이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1차 계고만 처분이에요.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니은도 들어가야 돼. 그렇다면 이제 축소가 되겠다. 이런 1, 2, 3번 답지에 니은은 다 들어가 있네. 괜히 검토했네. 실제 시험장 같으면, 그지? 니은 다 들어가 있어. 니은도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자, 아까 있다. 아까 상대방이, 이거 아까 했던 거잖아. 상대방이 이행해야 될 의무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아도 되는 의무까지도 불이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왕창 부과했다면 위법이라는 거지, 결론이. 이행하지도 않아도 될 의무까지 이행 안 했다는 이유로 포함해서 이행강제 부과한 건 위법이다. 응? 그 이행해야 될 의무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게 특별한 사정이 없나? 위법이다. 디귿번. 맞네. 디귿도 들어가야 됩니다. 다 검토하라네. 리을까지 가봐야 되네. 그죠? 자, 리을은 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쨌든 의무를 이행한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고 봐야지. 따라서 어떻게 돼? 있다라고 그랬네? 어쨌든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어제까지 의무이행을 정해준 기간이 지나서 이행했을지라도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이행한 이상은 더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는데 있다고 그랬잖아. 리을은 틀렸어.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그죠? 뭐 문장만 길어서 읽기 어렵게 만들어놨을 뿐이지 핵심은 다 똑같아. 9급이든 7급이든 5급이든 다 똑같은 거 갖고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번. 실효성 확보수단에서 올해 국회 8급. 실효성 확보수단 하면 여러 가지를 다 묶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1번은 대집행 문제 냈네. 대집행. 여기서 키워드는 뭐야? 첫째, 그때 대집행 실행이 완료됐대요. 그럼 뭐야? 이미 철거 다 끝났단 말이야. 철거 끝났는데 앞서 행해진 대집행 계고, 영장 통보 조치 이거 위법이니까 취소해라.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야? 소의 이의가 없어. 그치? 그 얘기죠. 응? 그래서
앞선 계고나 이런 것이 위법이었다면 그 위법한 계고 조치로 인해서 손해입었다 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미 철거 끝난 다음에 계고 조치 위법이었으니까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은 무의미한 소송, 소외이익이 없다. 응? 그래서 1번. 자, 이거 나오니까 엊그제 우리나라 최초로 판사인데 탄핵 결정, 국회에서 이제 부당하게 재판에 압력 놓고 다른 판사들 재판에 압력 놓고 했다고 박근혜 정부에서 그 재판에 부당하게 압력 놓고 했다고 해서 그 직무수행 위법으로 국회에서 탄핵 결정한 판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판사직에서 파면시키는 건데 탄핵이라고 하죠. 고위직은 탄핵 결정을 해서 최종 결정은 이제 헌재로 넘어가는데 헌법재판소가 엊그제 판정했지. 뭐라고 판정했어? 그 사람이 이미 정년에 대해 퇴직을 해버려서 굳이 이 탄핵 심판을 진행할 이익이 없다. 그래서 각하시켰어요. 응? 근데 좀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거지 같은 판정. 왜냐면 헌법재판소 하는 중에 하나는 이게 이미 다 끝난 일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거든. 계속 또 다른 판사들이 그렇게 뭐 부당하게 재판에 관여해서 막 압력 놓고 해서 어떻게 재판해라, 판결문도 지 맘대로 막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원래 판사들은 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는데 상급자라고 막 부당하게 재판에 관여하고 이런 일을 다시 반복될 우려가 크단 말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과거의 사건들 보면 다 이미 끝난 일이라 하더라도 이럴 필요성이 있으니까 심판해야 된다 하면서 판정한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번 사건은 퇴임을 했기 때문에 물러났기 때문에 심판할 이익이 없다. 이거는 거지 같은 논리야. 응? 비판받아 왔단 겁니다. 이번에 헌재 결정. 응? 뭐 그러니까 또 막 뭐 현명하게 판정을 해서 고맙다 그러고 저쪽은 막 경의를 표한다 그러고 아이 거지 같은. 그래서 의견이 엇갈렸어요. 이 파면 결정, 탄핵 결정을 하면 헌법재판소 장관 9명이 있는데 6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야? 5명이 이거는 판정할 일이 아니다. 이미 퇴임을 했기 때문에 5명이 각하. 응? 3명은 아 이거 판정해야 된다. 3명은 판정을 해야 된다고 하고 1명은 뭐 다른 이유를 대서 뭐 하여튼 뭐 반대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냥 다수 의견으로 결정 나서 5명이 돼가지고 심판 안 하기로 각하가 된 겁니다. 안 좋은 판정 선례를 남겼습니다. 자, 지금 여담이었고 자 1번 맞고 2번. 2번은 뭘 말하는 거야? 공매 조치의 성격. 공매는 이제 강제로 재산 파는 거. 공매는 성격 뭐라고? 처분. 그 첫째 줄 나왔잖아. 우월한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처분이다.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행정위원이 압류한 재산 경매로 내놓으니까 신청했고 낙찰받은 재산을 매수, 사게 된 자 조하라 했는데 그지? 행정청이 공매 처분했던 거 위법이었다고 알아서 취소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매수했던 자는 소송할 이익이 있다. 응? 아까 책 읽었잖아. 교재에서. 이익이 있다. 3번. 자, 3번은 첫째 줄 끝에 구청장이 위법 건물에 대해서 전기전화 공급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행위. 이거 어디서 배웠어? 행정지도 공부할 때 배웠잖아. 이거는 전기전화 공급자에게 예를 들면 구청장이 한전에게 저기 불법 건축물에 전기 끊어라 하고 강제로 의무부과한 게 아니라 협조 요청한 권고에 불과한 행위. 응? 그러니까 강제로 의무부과한 거니까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 아니다. 배웠었잖아. 결론 두 번째 줄이 핵심이지. 위법 건축물에 전기전화 공급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행위. 권고적 성격. 따라서 넷째 줄 끝에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4번은 뭘 물어봤어? 응? 강제징수에서 공매 통지의 성격 물어보지? 공매 처분하고 달리 공매 통지는 처분이 아닙니다. 공매 통지는 두 번째 줄 끝에 법이 정한
공매 처분이 적법하게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인 거 맞아요. 그런데 공매 통지를 제대로 안 하고 공매 처분을 했다면 공매 처분은 절차상 하자 있는 것으로서 위법은 되지만 무효는 아니라 그랬어. 그럼 결론이 맞아요? 응? A. 넷째 그래. 공매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거 아니다. X죠? 위법하게 된단 말이야. 공매 처분은 위법이 되고 다만 무효는 아니다. 응? 근데 위법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벌써 틀렸고, 그 다음에 위법한 공매 통지는 처분이 아닌데 처분성이 인정된다서 그 말도 틀렸고, 응? 네, 틀린 거 4번입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5번은 마지막 줄에 핵심 있죠. 헌법재판소가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응? 자, 그래서 4번이 정답. 지문 5개째니까. 그 다음에 18번은 올해 군무원 시험에서 7급 문제. 자, 틀린 거 오르래. 이거 요새 시사성 낸 거지. 있는 문제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코로나19 환자 같은 사람들 즉시 데려다가 격리 수용 치료하는 거. 응? 이거 뭐에 해당되겠어? 즉시 강제야. 응? 그래서 법 읽어보면 우리 두 번째 줄 행정기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법이 정한 이런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며 뭐뭐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조치의 예로 들어진 게 뭐래?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 기간 강제 입원, 격리시키는 조치. 이게 핵심이야. 이게 뭐냐 이거지. 이거 즉시 강제라는 조치이다. 응? 1번이 틀렸어요. 직접 강제가 아닙니다. 직접 강제는 먼저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안 할 때 하는 강제 집행의 한 종류지. 근데 이거는 사전에 의무 부과 안 하고 그냥 바로 데려다가 격리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강제가 아니라 즉시 강제라고 해야 됩니다. 1번이 답이고 2번. 이거는 뭐 나오잖아. 직접 성질상 의무를 먼저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하는 거다. 응? 그러면 이게 즉시 강제하고 맞는 거잖아. 2번. 그 다음에 3번은 다른 수단으로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하는 거다. 응? 4번.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 책임자는 왜 즉시 강제하는지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고 해야 된다. 응? 이거는 규정이 아마 이쪽 법, 감염병 예방법 이런 데 규정이 있는 거야. 근데 보통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규정이지. 자, 1번이 답이었고, 그 다음에 19번. 국회 8급 시험에서 행정조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틀린 거 오르래. 1번.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서 조사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필요하면 어떻게 돼? 제3자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죠? 1번 문제였고 2번은 법에 규정 없어도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하는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였고 3번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조사인 경우 조사 개시 7일전까지 사전 통지 안 할 수 있습니다. 응? 현장에 가서 구두로 협조할 거냐 물어보고 동의하면 조사할 수 있는 거니까 응? 사전 통지 안 해도 됩니다. 응? 맞고 4번은 4번 틀렸어. 어디가 틀렸어요? 응? 공동조사 의무예요. 하여야 한다지. 할 수 있다 아니잖아. 짜증나지? 자, 취지를 알아봐. 공동조사 할 수 있다. 왜 이게 중요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공동조사 안 하고 중복된 조사를 하면 국민이 그만큼 불편해지니까 의무적으로 공동조사 하라는 거야. 필수적으로. 할 수 있다 X. 그 다음에 5번은 응? 조사 마치면 결과 확정한 날부터 7일 내에 결과 통지해 주라고 돼 있다. 의무상으로. 그지? 7일 맞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행정조사. 우리 군무원 7급에서 행정조사. 틀린 거라는데 딱 보자마자 1번 답이다. 자발적 협조 받아서 하는 조사는 법에 근거 없어도 됩니다.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 X. 2번은 뭐 나왔어? 장부나 서류 제출 요구하려면 원칙이 뭐야? 원칙이 7일 전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응? 얘기하는 거고 원칙 얘기하는 거. 3번은 조사는 필요 최소한도로
조사권 남용하면 돼. 조사 기본 원칙 예, 규정 있죠. 4번은 이미 한 얘기니까, 그지? 네. 자, 정답은 1번이었어요. 여기까지 공부해. 어때? 세 가지 주제 이행 강제금 주로 직접 강제, 이행 강제금, 직접 강제, 강제징수, 즉시 강제, 행정조사 골고루 나오는 편이야. 근데 많이 나오는 건 이제 이행 강제금,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 나오고 그 다음에 행정조사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공부한 것 중에는. 근데 이쪽 영역은 뭘 낼지 몰라. 자주 나오는 많이 내는 빈도가 있는 영역은 있지만 이게 합쳐서 물어보는 문제도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다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많이 내거든. 지문 하나씩에. 그러니까 다 골고루 공부해야 돼. 그리고 이쪽 부분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효율성도 있는 영역이야. 다른 데 가면 공부해야 될 양은 엄청 많은데 뭐 한 문제만 난다, 딱 한 문제만 낸다 이러면 그 참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잖아. 근데 여기는 좁은 범위 안에서 문제를 많이 내.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영역이니까 열심히 해둬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수고했습니다.